지난주부터 제가 시사고사성어를 하나씩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을 했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표절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가지고 표절이 갖는 사회적인 의미, 지금 한국 사회에 굉장히 이제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 이제 표절 아닙니까? 그래서 그 표절에 관한 단어의 어원부터 추적을 해서 그 다음에 특히 공자님의 제자 가운데 자공이라고 하는 제자가 남의 아이디어를 훔치는 자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요 논어에 나오는 한 대목을 가지고 2500년 전에 표절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한 인식을 가졌던 그런 자공이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시사고사성어 두 번째로 기사회생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회생은 들어보셨죠, 그죠? 죽음에서 일어나가지고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다 죽어가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기사회생이라고 합니다. 기사회생이라고 하는 네 글자가 사마천사기 편작 창공열전이라고 하는 의사들에 관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사마천사기가 다른 역사책들하고는 굉장히 남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아주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의사도 그 가운데 한 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자객들에 관한 기록도 사마천사기의 자객열전으로 남아있고 오늘 좀 이따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점치는 사람에 대한 기록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연예인에 관한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수많은 보통 사람들에 대한 행적을 사마천이 모아가지고 아주 귀중한 기록으로 남겨놨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오늘은 편작 창공열전에 나오는 기사회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가운데서도 특히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회 지도층들, 그 다음에 정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최고 권력자가 과연 뭐가 문제인가, 과연 고칠 수 있는가, 즉 기사회생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관한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작이라는 의사는요, 대략 기원전 약 407년에 태어나가지고 기원전 310년에 세상을 떠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개 이제 전국시대 초기에 해당됩니다. 중국으로. 근데 재밌게도 이 시기에 서양에서도 약 5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서양 의사들은 다 히포크라테스를 다 알죠. 그죠? 왜 의사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히포크라테스 선서입니다. 그래서 서양의학의 과학적 의술을 최초로 표방한 그런 인물로서 히포크라테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양이 아주 재미있게도 중국에서는 편작이라고 하는 의사가 아주 걸출한 의사가 기원전 5세기 말에 태어났고 서양에서는 그보다 좀 앞서서 한 50년 앞서서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의사가 한 사람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사람은 편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편작은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라고 하는 신의라고 하는 이런 별명이 붙어있는 아주 특별한 의사입니다. 특히 편작은 어디가 전문이냐 그러면 문진입니다. 즉 사람을 딱 쳐다보고는 오장육부 가운데 어디가 안 좋은지를 대번에 알았다는 겁니다. 아주 신비한 의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백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다 누구나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태자를 살려냅니다. 이게 이제 기사회생입니다. 편작이. 그럴 때 나중에 사람들이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의사다, 신이다 라고 감탄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편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살 수 있는 사람을 살렸을 뿐이다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즉 의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못 고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잘 진단하고 그 병에 맞춰가지고 약이나 다른 처방을 쓰게 되면은 살 수 있는 사람은 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살릴 수 없는 사람 의사도 못 살린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살릴 가능성에 대해서 단 1%의 희망도 놓치지 않고 환자를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의사의
숭고한 책임의식 같은 것도 같이 함축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명언입니다. 현장과 관계되어 있는 일화들은 많은데요. 그 가운데서도 제나라를 방문해가지고 환후라고 하는 제후의 병세의 얼굴을 보고는요, 병이 심각합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환우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 멀쩡해, 아무 이상 없어 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만났을 때는 당신 병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라고 현장이 진단하면 여전히 멀쩡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만났을 때는 당신의 병이 이미 골수에까지 미쳐가지고 더 이상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시 무시합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에 환우가 결국은 죽을 병에 걸려서 쓰러집니다. 그제서야 부랴부랴 사람들이 환자를 찾아와가지고 좀 살려달라고 역을복구했습니다. 근데 이미 환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신의 병이 이미 골수에까지 퍼져가지고 더 이상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 라는 말로 치료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 진단했을 때 봐달라고 얘기하고 처방을 해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거부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골수에까지 미치고 보니 편자 입장에서도 나는 도저히 당신은 살려낼 수 없다 라고 해서 제나라 환우라는 사람이 죽었다라는 그런 일화도 남겨져 있습니다. 이런 신비한 일화들을 남겨놨고요. 또 이 편작이라는 사람이 어떤 의사냐 그러면 가는 지역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자기의 진료 과목을 바꿉니다. 즉 노인들이 많은 곳에 가서는 노인들 병을 고치는 쪽으로 주력을 하고, 아이들이 많은 쪽에 가서는 소아과 쪽을 주로 자기의 의술을 펼쳤고, 여성들이 많은 곳에 가서는 산부인과 쪽을 주로 의술을 펼쳤던, 즉 어느 사람을 환자를 가리지 않고 그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그리고 가장 많은 병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의 의술을 최선을 다해서 펼쳤던 아주 위대한 의사입니다. 그래서 중국 의학사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손으로 손가락에 꼽히는 인물이 편작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편작에 관한 전기를 사마천이 기록하고 난 다음에 사마천이 이런 육불치병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문장을 남깁니다. 이 문장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가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 육불치병은요, 의학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아주 정확하게 6가지로 진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면은 고개를 저절로 끄덕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연상이 될 겁니다. 저절로.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지 금방 여러분들 바로 들어올걸요? 한번 읽어볼게요. 성인이 병의 징후를 얘기하여 명의로하여 일찌감치 치료하게 할 수 있다면 어떤 병도 고칠 수 있고 몸도 구할 수 있다. 징후를 얘기하라라는 말이 이제 방점이죠. 그죠? 뭔가 몸이 이상하면 빨리 찾아가서 진단을 받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하면 할 수 있다, 치료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병이 많다고만 걱정하고 의사는 치료법이 적다는 것을 걱정한다. 그래서 세상에는 6가지 불치병이 있다고들 한다. 첫째, 교만하여 도리를 무시하는 병이다. 나 안 아파, 나 끄떡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교만함이 결국은 병을 악화시켜가지고 낫지 못하게 만듭니다. 둘째, 몸은 생각하지 않고 재물만 중요하게 여기는 불치병이 있다. 셋째, 먹고 입는 것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는 불치병이다. 넷째, 음양이 오장과 함께 뒤섞여 기를 안정시키지 못하는 불치병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화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괜히 자기 스스로의 정신을 스스로 볶아가지고 화가 막 치밀어가지고 결국은 화병을 못 견뎌가지고 죽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 얘기라고 합니다. 다섯째, 그러다 보면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가지고 약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는 그런 불치병이 있고, 여섯 번째, 무당의 말을 믿고 의사 말을 믿지 않는 불치병이다. 바로 여러분들 떠오를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소위 사회 지도자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충고도 무시하고 의사의 진단과 의사의 처방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굴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의 몸도 망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주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중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한국 사회가 걱정이 돼가지고 사마천이 편작의 전기를 기록하면서 남긴 논평입니다. 사마천의 6불치병론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회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편작과 관련해서는 민간사라도 많이 내려옵니다. 워낙 죽은 사람도 살린다라고 하는 신의라고 하는 별명도 붙어 있으니까 후대에 많은 민간사라가 내려왔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의미심장한 민간사라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편작가 사마천이 우리 사회에 보내고 있는 6불치병론에 관해서 좀 심각하게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편작이 위나라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위나라 군주가 편작을 만나가지고 짓궂게 편작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듣자하니 당시 삼형제가 모두 의사라는데, 편작의 형제가 삼형제인데 모두 의사였대요. 누가 실력이 제일 좋소? 라고 물어봅니다. 편작이 위나라 군주의 질문이 끝나기 무섭게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 제일 큰 형님이 의술이 가장 뛰어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위나라 군주가 좀 뜻밖의 대답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친 김에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럼 그 다음은 누구요? 그랬더니 제 작은 형이 의술이 그 다음입니다. 위나라 군주가 이제 참다 못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속내를 드러냅니다. 아니, 형이 둘 다 위에 있는 형이 둘 다 당신보다 의술이 뛰어나다는데 왜 당신만 유명하고?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 이름밖에 듣지 못했다. 세상 사람도 전부 다 편작 당신만 얘기하고 있지 당신 형님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편작이 이렇게 답합니다. 저의 큰형님은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의사입니다. 제 작은 형은 초기 병을 고치는 의사입니다. 저는 중병만 고치는 의사입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중병을 고치는 의사가 용한 의사처럼 보이죠. 근데 진짜 실력 있는 의사는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의사가 최고죠. 그것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병이 생기자마자 초창기 때 병을 고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병이 번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편작은 중병만 고치는 의사가 되다 보니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는 정말 명의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기 의사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나가는 세상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삶도 생활도 마찬가지고 특히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다 권력자, 통치자에게 던지는 편작의 통찰력이자 사마천의 경고입니다. 그죠? 뭔가 조짐이 보이면은 그걸 미리 사전에 예방하라는 거죠. 한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서양에서 나온 리더십 이론 가운데서 리더가 조직의 위기를 넘기는 여러 가지 리더십 발휘 가운데에서 주의해야 될 항목 가운데 하나로 코코넛 리스크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코코넛 리스크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코넛은 이게 무겁고 단단하잖아요. 그죠? 열매가. 그리고 높은 코코넛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코코넛이 익으면 떨어집니다. 땅바닥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코코넛을 따기 위해서 코코넛 나무한테로 가죠. 그러다 보면 가끔 코코넛이 떨어져가지고 머리에 맞아가지고 죽는 사람이 왕왕 생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조직에 닥치는 위기는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만은 코코넛 리스크처럼 심각한 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요 심각한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때 그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작은 요인들을, 작은 요소들을 하나둘씩 예방해 나가야만이
형편한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거 마찬가지입니다.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또 서양에도 있습니다.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작은 사고가 수백 번 일어나고 또 그보다 더 작은 사고도 또 일어납니다. 그 중간급의 사고. 그러니까 이게 조짐이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조짐이 있다는 거죠. 이게 미래를 예견하는 예견력입니다. 역사 공부를 조금만 진지하게 깊이 있게 하게 되면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상황 대처 능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상황 대처 능력이 커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미래 예견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의사에 관한 편작에 관한 이야기이긴 했습니다. 또 사마천이 얘기한 편작 이야기에 덧붙여서 사마천이 남긴 논편이었긴 합니다만은 육부치병론이 정확하게 우리 사회를 향하고 있다라는 점을 저는 정말 놀랍게 항상 이 대목을 바라보곤 합니다. 잘 보시면은 정말 한국 사회, 특히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기다가 들어야 될 아주 경고나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해서 도리를 무시하는 불치병, 몸을 생각하지 않고 재물만 중시하는 불치병, 먹고 입는 것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고 늘 과식하거나 또는 술 마시거나 해서 생기는 불치병, 그러다 보면 오장각 음양이 오장각 뒤섞여가지고 기를 안정시키지 못해 생기는 우라병, 화병, 그 다음에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가지고 어떠한 약도 통하지 않는 단계까지. 그리고 16번째, 무당 말만 믿고 의사 말은 듣지 않는 이런 것들,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을 보면은 정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정말 무섭다. 역사의 경고가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것을 역사 공부하는 제 입장에서 늘 뼈저리게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속담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가 인간에게 주는 교훈은 인간이 그 역사의 교훈을 늘 무시한다 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올해하고 내년 한국 사회에 아주 중요한 기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사회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만이 기사회생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 66 불치병에 빠진 사람들은 기사회생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제거해야 됩니다. 없애야지만이 가능한 부분이지 이 불치병에 빠져 있는 현상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굳이 되살리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대신 왜 이런 병이 생겼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절한 반성이 뒤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시사고사성으로서 기사회생이라고 하는 네 글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사마천의 6불치병론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경고의 말씀을